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본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지금은 1시입니다. 굉장히 배고프고 나른한 시기죠. 제가 금요일마다 오프닝이 똑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설본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직설본색.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최혜원 경제평론가 그리고 정혜림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아유, 자,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네. 김영롱 앵커는 어디 갔어? 왜 여신이 나타났어? 네. 그 여신 섭외하기 위해서 잠시 저희가 나라 지키러 갔습니다. 예. 자, 여신과 함께 하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기 먼저 보이시나 봐요, 지금. 먼저 보여서. 예. 예. 여신보다 먹는 게 먼저예요. 먹고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닭을 마련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제를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치킨이 너무해. 아마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요즘 치킨 가격이 2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이런 네. 얘기 많죠? 근데 네. 치킨이 진짜 너무하네. 왜요? 비주얼이 이게 야. 참 뭐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몇 개를 좀 갖다 놓으면 야, 참 우리 참 제작비가 참 저희 또 그 원망스럽네. 말씀 드려야 되겠죠. 네. 저희가 오늘 치킨 이야기 할 건데 이것도 저희가 사비로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절대 협찬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훨씬 더 냉정하게 네, 이야기할 훨씬 수 더 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일단 저희가 한번 치킨의 맛을 볼까요?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죠. 브랜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예스! 정혜림- 근데 저는 예스. 오늘 양념치킨 올 줄 알았는데 네. 후라이드가 와가지고. 그래도 실망하셨어요? 양념 왜냐면 있으니까 후라이드는 아직 가격이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제가 잠시 후에 그 가격을 또 비교해 드릴 건데 후라이드 치킨은 여전히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수준, 그리고 이 양념치킨은 한 17,000원. 예. 그리고 요즘 비싸다고 하는 그런 그 2만 원대 치킨들은 좀 신제품들. 잠시 후에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예, 닭이 절 좋아해서 그렇지. 네,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혜림 씨는 어때요? 닭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저보다 남편이 닭을 더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닭값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 한 번 시키면 최고 뭐 싸야 15,000원 정도부터 시작하니까 네. 너무 부담돼서 솔직히 마트 가면 닭 5,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싸게면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서 좀 저는 제가 해먹는 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해 드신다고요? 네. 직접 튀겨서? 그럼 집에서. 튀기거나 뭐 닭봉을 하거나 뭐 요리법은 다양하니까 너무 비싸요. 요즘 레시피 많이 나왔어 인터넷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네. 닭이 별로 비싸다는 생각, 그리고 2만 원짜리 닭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겠네요? 아니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 먹는다고요. 비싸다고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데 너무 닭 팍팍 쓰면 그럼요. 어떡할 안 되죠.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금요일 날 먹는 닭은요. 네. 닭 보통 그 얘기해요. 치느님은 진리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요일 날 특히 점심 때 먹는 닭은 저한테는 애인 같아요. 아, 좋다. 닭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평론가님 한 분만 잡아주세요. 배 네. 보세요. 배 지금 닭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또 닭이 들어가고 닭이 있네. 아직 부화하고 있어요. 내 아침도 조금만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게 됐죠. 어. 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치킨 가격 비싸다 논란 계속 되고 있죠. 얼마나 비싼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네. 치킨 요즘에 얼마짜리 사 드세요? 카드가 대신 돈을 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7,000원, 8,000원. 10,000원은 확실히 넘어. 네. 맞아요. 거기다가 맥주 맥주까지 먹으면 이제는 뭐 3만 원까지 한 가서 넘어가지. 예전에는 그냥 야 우리 치맥하자 뭐 그냥 네. 가볍게 친구들이랑 약속했는데 네. 이제는 치맥하면서 누가 돈을 낼까 약간 아, 친구들끼리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치킨값을 알아봤는데 우선 그 산지에서 생산되는 닭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모른다.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와, 네. 그래요? 라고 그렇게 싸요? 하는데 네. 만약에 1,500원을 기준점으로 잡았다면 현재 지금 파는 게 최하가 뭐 15,000원부터 어떤 닭들은 2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거의 10배 10배까지 튀겨져 있는 차이가 거네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한번 조사를 농민들은 해봤는데 뭐 먹고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치킨 시키면 약간 1kg 같지 않은 1kg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kg 닭을 하는 게 아니라 한 7, 8홀짜리 한 780에서 800g짜리 닭을 하면 1,500원도 안 되고 1,000원 이하에 가져온다라는 말이 있어서 거의 1,000원짜리 치킨을 뭐 싸게는 15,000원, 2만 원에 하면 10배 폭등인데 그 돈을 다 누가 버느냐. 아 근데 중간에 그 닭 유통과 관련되신 분들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 그 닭털 뽑으셔야죠. 그런 그럼요. 일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알아보니까 하셔야- 네. 그 닭털 뽑는 거랑 뭐 돈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닭이 유통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이제 치는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닭으로 됐다가 닭값은 떨어져도 네. 그냥 재료비는 그대로니까 뭐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네. 유통 구조를 한번 자료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표 한번 나가볼게요. 네. 그냥 닭은 우선 그냥 뭐 1,500원 그냥 그 평단가로 이제 축계 농장에서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육계 단계를 거치면서 값이 올라가는데 육계 산지 가격을 봐도 2012년도 1월 봐도 1,4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2016년 4년이 지나도 가격은 비슷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1,000원 이하까지 닭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보다 닭값이 산지에서 나오는 출하 가격은 50% 정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킨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중간에 돈 버는군요. 왜 오르고 네. 있냐 봤더니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돈이 계속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데요. 네. 우선 닭장에서 나올 때는 1,500원 닭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여러 단계를 또 거치게 됩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가기 전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전에 표가 있거든요. 네. 닭고기 생산업체에 나와서 인건비 이런 거 부담되기 전까지 중간 유통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왜 닭이 비싼 건지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 전에 평균 단가가 1,000에서 1,500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4단계로 가격 분석이 된 자료가 있는데요. 네. 뭐야, 먼저 4단계? 산지 닭에서 네. 한 15,1,500원, 뭐 붙어서 1,600원 평균 좀 높게 잡아도 이렇게 네. 장기를 출발하는데 도계장에서 가공하고 털 뽑고 뭐하고 포장해서 3,500원 라인에 또 갑니다. 근데 네. 가맹점 가기 전에 프랜차이즈에서 또 단가를 또 많이 먹거든요. 그쵸. 거기다 뭐 다른 마진율 뭐 계산을 해서 4,500원, 5,000원까지 형성이 되고 네. 가맹점으로 갈 때가 한 10,000원권에서 가맹점주들한테 10,000원권을 네. 받고 거기다가 이제 왜 또 여기서 벌이가 안 되느냐, 왜 10,000원이 뻥튀기가 되느냐, 배달비, 뭐 배달비, 소스비, 콜라. 양념비 그렇죠. 아까 보신 네. 앞선 차트를 보시면 임대료 되겠는데 이런 것도 거기서 포함되고요. 보는 이런 네. 소스들 뭐 양념, 부산물, 광고 투입비까지 붙여서 한 15,000원에서 19,000원의 평균 단가가 매겨지게 돼요. 네. 15,000원. 그럼 와. 이렇게 팔아도 진짜 가맹점주들은 한 1, 2,000원? 많게는 3,000원밖에 못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서 이 돈을 싹쓸이 해가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우선 네. 닭은 너무 싸. 요즘에 1,000원 갖다 뭐 살 수 있어요? 1,000원 갖다가 껌 하나? 요즘 물도 800원인데 네. 닭을 1,000원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1,000원짜리 닭을 사서 우리가 먹는 거는 네. 15,000원, 2만 원에 먹는 거예요. 네. 우리 정한하게 얘기하는 동안 난 계속 닭 먹었거든. 그러니까 1,000원짜리 닭인데 지금 이게 19,000원짜리 가치를 한다라고 소비자들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족도는 더군다나 높아요? 파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네. 중간에 유통상인들도 그다지 많이 남는 게 아니야. 네. 야 이거 정말 이렇게 개선해야 될 근데 것 같은데. 다 지금 많이 남는 게 아니래. 그럼 이 돈을 누가 가져가냐고. 누가 글쎄요. 가져가고 있어요? 글쎄. 누가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닭이 먹나? 정말 닭은 죄가 없는데. 닭은 죄가 그렇죠. 닭은 무슨 죄야? 누가 가져가 이 돈을? 광고야 광고. 아이유가 많이 먹고 소녀시대가 많이 먹고. 제가 그 맞아. 광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재무제표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빅5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사실 이들 기업들이 그러면 광고를 정말 많이 쓰고 있을까?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사실 요즘에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리예요. 너희가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줘라. 돈도 많이 벌면서 왜 치킨값을 2만 원까지 받냐. 그런데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두 개의 기업이 BHC와 그리고 네네치킨이거든요. 네네치킨. BHC가 20.6%의 영업이익률 와우. 그리고 와우. 네네치킨이 34.6%. 산업에서 34.6%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예, 그러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내내치킨이 영업이익률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내내치킨은 광고 모델로 유재석을 쓰고 있다는 유재석을 거죠. 쓰고 있다는 그리고 거지. 매출액 지금 보세요. 매출액 대비 광고 판촉비 2.3%. 다른 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료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개 기업이죠. BHC가 20.6%로 이 기업도 역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매출액 대비 광고 판촉비 보세요. 3.9%. 낮아요. 낮네. 심지어 진구와 전지현이라는 탑 모델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판촉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촌치킨 왜 높은지 알아요. 모델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민호 씨가 모델이에요. 이민호 씨가 전에 모델이었어요. 전에 모델이었어. 지금은 모델 없습니다. 지금 모델 없어요. 그럼 그렇구나. 이 전에 이민호 씨를 산정했을 때 한 두 정도로 그 정도는 될 나왔다라고 수가 보면 있겠죠. 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돈 아껴서. 그리고 아이돌과 탑스타 쓰지 말고 우리에게 이 치킨값을 내려줘라라고 하지만 그 논리는 아직 맞지 않는다는 건 얘기죠. 아, 우리 애기들이 왜 국내 치킨을 그렇게 시키는 줄 알았어. 엑소했어. 그렇습니다. 아, 참. 그 요즘에 네. 두 마리 치킨 주는 데 있잖아요. 네. 같은 가격인데 네, 두 두 마리 마리. 오니까 네. 솔직히 그거- 가족끼리 먹기 솔직히 좋고 후배들한테 내가 치킨 쏠게 하는데 두 마리 치킨 한 몇 개 쏘면 한 네 마리가 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훨씬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왜 닭고기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파는 가격은 줄지 않나 보니까 이게 네. 원재료 값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대 비용이 훨씬 더 많게 책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치킨 업체가 매입하는 생닭 가격이 산지 가격이랑 연동이 전혀 안 된대요. 그러면요? 네. 야, 그러면 참 이게 참 닭이 이렇게 그 친느님으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만 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 친느님 대접을 못 받는 거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계 산지 닭을 생산하는 그런 농민들은 정말 애써 키워봤자 헐값에 팔리니까 자식을 한 1,500원에 키웠는데 1,000원에 막 팔리고 하니까 속이 아플 수도 그러니까 정혜림 앵커의 이야기는 결국 지금 이렇게 비싼 치킨의 가격은 영세 뭐라고 하죠? 영계 농가, 네. 영계 농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소비자에게 있다. 도움도 안 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쟁률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시죠.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먹을게요. 저희가 좀 먹을러. 다리는 네. 자, 우리 퇴직하신 김 부장님 도대체 어떤 닭을 튀겨야 될지 몰라요. 네. 왜? 사방팔방에서 별 얘기를 다 하거든. 이 치킨 프랜차이즈가 좋다. 저 치킨 맞아요. 프랜차이즈가 좋다. 막 이러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사실 굉장히 신중해지는 것이 퇴직금 쏟아 부어야 되거든. 네. 자기의 노후하고 맞아요. 맞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의 치킨 브랜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대충 일단 어림잡아. 그 2012년 자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교회보다 많아요. 교회보다 많아요. 진짜요? 2012년에 교회보다 많았어요. 아, 숫자 말고 아니. 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숫자. 프랜차이즈 숫자요? 예. 글쎄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초입에도 프랜차이즈만 한 5개 되거든요. 그쵸. 동네마다 그렇게 예. 있는 것 같고 우리 집 앞에 네.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옆에 넘어가서 바로 옆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5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5개쯤 돼요.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숫자가 무려 580개예요. 엄청나네. 580개니까 가끔 가다가는 저런 치킨집이 있었어? 이렇게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이름으로 치킨집까지 뭐 다 그럼요. 하면 네. 그런데 이게 아까 교회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그 치킨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많은데 네. 실제로 거기에 따라 붙는 이름 있는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네. 대략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약 몇 개냐? 아까 정리해 놨는데 3만 개가 넘나요? 3만 개가 넘어요. 3만 개가. 3만 6천 개라고 지금 화면에 36,000개, 나와요. 맞아. 36,000개가 넘는데 이거는 치킨집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집만 있는 게 36,000개고요. 네. 보통 치킨집하고 호프집하고 같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호프만 치킨 많이 많이 팔아요. 네. 근데 그걸 빼놓고 36,000개예요. 그런 거 다 합치면 한 5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맥도날드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전 오네요. 세계 맥도날드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이 더 많다. 전 세계 예, 맥도날드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맥도날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치킨을 좀 많이 좋아하니까 너도 나도 퇴직하고 왜 이렇게 치킨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 치킨 창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네. 기술이 별로 없는 아저씨들, 저 같은 사람, 맞아요. 퇴직해가지고 기술이 없는 사람 시킨 대로만 하면 닭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집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달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배달하다가 양파 씻죠. 그러다가 조리법 조금씩 배워요. 그럼. 이렇게 조리법 배우고 나서 요리하는 방법 배우고요. 요리하는 방법 배우고 준비가 되면 그때 중국집을 차려요. 근데 그러니까 치킨은 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손질이 된 제품들을 공급받아서 그러니까요. 최종 요리만 하면 되니까 네. 쉽게 창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손질이 된 거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와서 그 특징대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손쉬우니까 창업을 하는데 맨 처음 했던 사람은 대박 났을지 몰라도 이것이 계속 경쟁률이 치열해지니까 네. 지금 문제가 많아져요. 네. 지금 대략 보니까 비교 대상 브랜드 이게 580개 중에 한 15개 정도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 프랜차이즈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데는 보세요. BBQ, 페리카나, 네네, 교촌, 처갓집, 양념집, 루에 15개예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그 매출액이 많은 프랜차이즈는 교촌치킨입니다. 네, 네. 저도 교촌 제일 많이 맞아요. 시켜 먹어요. 평균이 4억이 넘거든요. 네. 그 뒤로 BBQ, 호식이 2마리, 맘스터치 뭐 이렇게 굽네 치킨 이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치킨 브랜드는 BBQ입니다. BBQ가 2014년 기준으로 1,684개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서 개점률과 폐점률이 있잖아요. 네. 문 열어서 계속 하는 데 있고 그렇죠. 안 돼서 망하는 집이 있고 네. 이런 걸로 보면은 전년 대비 신규 개점률 1위는 맘스터치예요. 신규로 만드는 네. 게 35%가 넘어요. 그 뒤로 뭐 BHC나 호식이 2마리가 들어왔는데 폐점률은 부어치킨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네, 부어치킨 아시죠? 네. 몰라요. 그 이제- 부어치킨이라고 부엉이를 네, 모델로 부엉이. 쓰는 치킨이 아,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가장 폐점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겠죠. 가장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아까 말씀드린 교촌치킨이라든지 네. 이런 거 하면 돈을 벌고 맞아. 부어치킨 망한다. 망한다. 그렇죠. 그렇게 그럴 것 생각하죠. 같아. 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또 치킨 이 세계에 치킨 프랜차이즈 세계에 또 신기한 점입니다. 네. 왜냐? 지역마다 타겟마다 뭐 이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데 가정들이 많이 사는데 여기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 다른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폐점률 많다고 부업치킨을 망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처갓집이나 페리카나가 있는지 몰랐어요. 있어요. 잘 못 보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예. 너무나도 다양한 치킨들 또 나오지 않나요? 요즘에?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제작진한테 당연히 네. 해줄 줄 알고 내가 기다렸는데, 요게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치킨집이거든요. 그런 네. 치킨인데, 원래 삼색 치킨이 있었어요. 신호등 치킨이라고. 네. 신호등 치킨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했었죠. 자. 나오네요. 저 아유를 갖다 놓고 뭔 짓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바나나 맛 치킨, 딸기 맛 치킨, 메론 맛 치킨. 아니 근데 저게 맛있을까요? 난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거 먹고 바나나를 색깔 보세요. 아주 뭐 예쁘죠? 이야. 예쁘지 아이디어 않아요? 아니 근데 대단해요. 딱 치킨을 네. 보면 아 맛있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게 맛있을까? 바나나 치킨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가 저 이름입니다. 메롱 치킨 맛있겠지 메롱 이것이 메롱이에요. 이름이에요. 자 베리베리 딸기 치킨 맛있 땡큐 베리 이게 이름입니다. 이야,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아이디어는 좋죠. 근데 이게 문제는 맛이지.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무슨 현상을 대변을 해주는 거냐면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숙명여대 경영학부 서용규 교수님의 말인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치킨 시장이 과열되고 2만 원대 치킨이 나오는 거는 만 원대 치킨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그치, 보니까 그치. 프리미엄 제품이 나와서 2만 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혹은 만 원대의 가격 파괴형 치킨도 또 나올 수 있다. 있죠.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는 계속 굴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2만 원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009년도인가 통큰 치킨 뭐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 네. 이만한 거 하나에 네. 5,000원짜리. 네, 네. 그때 엄청 논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유통 과정을 싹 없애버리고 곧바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통큰 치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추가를 해드릴게요. 통큰 치킨이 그때 2010년도에 5,000원에 나왔었는데 이 5,000원에 나오다 보니까 영세 상인들 다 죽는다 이러면서 절대 팔면 안 된다. 난리가 났었죠. 게다가 대기업이 만든 치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이 만들다 보니까 대기업이 영세 상인들 죽인다면서 결국 이 통큰 치킨은 사라졌어요. 대신 아직도 남아있는 게 큰 치킨.
큰 치킨. 통 빼고 큰 치킨. 통 빼고 큰 치킨. 아직 빼고 큰 있군요. 치킨. 근데 그 가격을 한 9,900원 정도로 해서 아직도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계속 욕을 하면서 먹다가 딱 걸렸어. 프랜차이즈를 욕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통 큰 치킨은 5,000원으로 그 치킨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5,000원 이하의 원가란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5,000원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덕분에 이들은 9,900원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도 이들은 아직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치킨의 논란 자체가 2만 원이 싸다 비싸다를 논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찝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아직 전혀 사람들이 제대로 찝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닭 갖다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이유도 줘야 되고 전지현도 줘야 되고 발표도 줘야 되고. 맛있겠다. 제가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까요? 예, 이야기하십시오. 어, 저는 그 사이 먹겠습니다. 두 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나쁜 기업일까요? 못 버는 기업이 나쁜 기업일까요? 당연히 잘 벌어야죠. 뭔 소리야. 당연히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진짜 죄악이에요. 그럼요. 그 돈을 못 민폐, 번다는 민폐. 거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요. 세금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고요. 만약에 워크아웃 들어가고 자율협약 들어가고 법정관리 들어가잖아요. 그 돈 누가 다 메꿔요? 아니, 공적자금 또 갖다 내고 막 그러잖아. 국민들이 메꾸는 그럼.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데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예. 물론 부당하게 잘 벌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만약에 뭐 가맹점주들을 착취하거나 혹은 뭐 갑질을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싸구려 원재료를 쓰면서 돈을 부당하게 잘 받는다면 그건 절대 나쁜 기업이죠. 절대 안 하지만 되죠. 아직까지는 지금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그런 식의 조사 자료가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원래 그 가맹점이 치킨 프랜차이즈와 첫 번째 계약을 할 때에는 한 2만 4천 가구 정도를 이 영업 구역으로 지정을 해줬대요. 그런데 네.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10,000가구 깎아라. 아, 절대 안 되죠. 이런 게 어딨어. 2만 4천 가구에서 10,000가구 깎으면 그 가맹점은 진짜 망해버려요. 뭐는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에는 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높다, 돈을 잘 번다,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광고 비용도 작아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 자체가 우리는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핸드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12% 정도. 12%. 그리고 아이폰이 30%가 넘어요. 맞다. 그렇다고 애플이 나쁜 기업인가요? 그건 아니죠. 물론 대만의 팍스콘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게 나쁜 그치,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너희는 치킨 가격을 할인해줘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킨 값만 내려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2만 원 치킨 비싸다고 하지만 솔직히 커피 네. 한 잔에 우리 그치, 5, 뭐, 6천 원씩 쉽게 사 먹는데 그거 원가 뭐 100원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소문도 있고 네. 하니까 그 갭이 있는데 이건 다 소비자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조금만 더 좀 투명해지면 먹고 사도 그냥 아 이게 이렇게 돼서 돈이 올라가는구나라고 알고 먹으니까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모르고 아무도 돈 버는 사람 없고 그냥 프랜차이즈 업체만 다 돈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약간 좀 돈 주고 배 아픈 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네. 또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도 또 이렇게 나름 항변을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프랜차이즈 협찬을 안 받은 거니까 얘기를 당당하게 할 그럼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구역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그렇다. 네. 하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경쟁이 심해져서 저는 시장 논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치킨이 2만 원이잖아요. 먹지 마세요. 네. 그럼 치킨 가격 내려갑니다. 아, 아이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폰이 지금까지 절대로 중저가 폰을 안 내놓는다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자신들은 프리미엄 제품이 있기 때문에 중저가 폰 안 내놓는다고 내놓는다. 했는데 아이폰 판매가 주저 되자 어때요? 중저가 폰 내렸죠. 내놓죠.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2만 원짜리 꼭 드셔야 돼요. 근데 결국 가격을 내리면 우리가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먹으면서도 내릴 수 있는 가격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프리미엄 치킨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 궁금해서 한 번쯤은 먹어보는 거. 궁금해서 한 번쯤은 번쯤 먹어보는 전체적인 것 같은데. 소비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비사에서 나오는 제일 비싼 치킨 있잖아요. 그게 원래 25,000원이 원래 출고가였는데 네. 사람들이 이게 2만 원이 마의 벽인 거야, 닭에. 닭에는 2만 안 원 나가는구나. 넘게 닭 2만 원 하니까 지금 프로모션을 아슬아슬하게 해서 19,900원에 팔긴 하는데 그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나오자마자 그게 벌써 50억을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비싸도 사 먹긴 먹는데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치킨 가격은 싸지면 또 안 돼요. 치킨 가격 내려가잖아요. 통큰 치킨인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영세상인들 죽인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적정 가격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치킨이 가장 비싼 치킨이라고 하는데 비싸서 그런 건가? 치킨은 그래서 싸도 난리고요. 네. 비싸도 난리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그렇지, 중간 그렇지.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게 시장이 그치.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치킨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제 의견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오늘 우리가 치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먼저 최원 평론가님이 그럼 네. 치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역동적인 나라다. 네. 역동적인 닭고기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영등포에 있는 먹자골목에 있는 닭 한 마리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한다면 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안 돼요. 저는 맞아요. 먹어야겠어요. 치맥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사실 그 40대 아저씨들이 네. 스트레스 풀 데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퇴근 후에 같이 모여서 야, 한잔하자 하면서 시킨 이 낙이 없으면은 네.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 네. 예. 저는 치맥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네, 그러면 저도 자유롭고 싶네요. 정혜림 앵커님. 네, 이게 치킨이 어느새 서민 간식, 국민 간식이었는데 네. 점점 높아지니까 한 몇 년 후에는 막 3만 원, 5만 원짜리 치킨도 나올 것 같은 겁이 겁난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단말기 유통구조법 개선을 위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했잖아요. 단통법이 있는 네. 것처럼 네. 이 닭 유통 과정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닭통법이 나와야 한다. 닭통법. 닭통법을 좀 내놓자. 알고 먹자. 왜 이게 이렇게 비싼지. 왜 우리가 돈을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면서 왜 비싼지 좀 알고 알았어요, 사잖아요. 알았어요. 공개를 해서 주부의 마음으로 왜 이렇게 자, 비싼지. 여신이 야. 카피도 잘 씁니다. 필요하다. 닭통법이 필요해. 저 이 의견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2만 원 치킨이 비싸면 먹지 말자.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네.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비싸고 안 나가는 제품을 계속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2만 원 치킨을 안 먹고 동네에 있는 맛있는 치킨집을 이용하면 오케이. 영세 상인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2만 원 치킨 너무 비싸다. 안 먹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좋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결론이 나는구나. 자,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봤고요. 먹지 마세요. 야, 능력되는 사람만 먹어라. 야 경제방송에서 이래도 되니?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치킨에 대한 치킨 가격 논란 이야기 한번 총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비싸도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도 상관없어요. 뭐 저희가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직설이었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정혜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내가 가볼까?